지난 주말 주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의 합동 국정감사가 시행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사망한 빅토리아 이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포트리 허드슨 라이츠 앞 잔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90세 한인 노인이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내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한인 남성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주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의 합동 국정감사가 시행된 가운데 총영사에 대한 질문 대다수가 광복절 발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지역 동포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간 저희 민원은 한 4만 6천 건에서 8천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영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연간 민원은 4만 건대 후반대로 저출생 등으로 동포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수요는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총영사는 4년 동안 행정직원 78%가 퇴직해 숙련자가 없는 점, 전문직 비자 H-1B 8만 개 중 인도계가 5만 개를 가져가 한국 기업은 이중언어 구사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뉴욕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이 건국절 재정운동을 비판한 기념사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당시 오늘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발언 해명과 관련해 특임이라 눈치 보지 않는다고 했는가, 일반 외무 공무원을 폄하했다, 그만하셔야겠다고 지적하자 총영사는 폄하가 아니고 이전 정부에선 공무원이 영원히 있으면 불이익을 당했다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며 우리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정부가 폄하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묻자 총영사는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군과 가족들이 많이 죽었고 5.18 민주화운동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차 의원은 총영사의 말이 일본 수상이 역사관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에게 입장을 달라고 질의했고 이에 황 대사는 개인적 견해를 가진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욕 관련 사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수사에 따라 한국도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건에 묻자 김 총영사가 아직까지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뿐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7월 뉴저지 포틀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절실했지만 과잉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살된 빅토리 이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포틀리 허튼 라이트 앞 잔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를 추모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안 시민단체들은 집회에 모여 12일은 빅토리아 이 씨가 26살이 된 생일날이라며 그의 삶을 추모하고 비극적 죽음에 대한 포틀리 경찰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 한인회, AAPI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 AWCA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KCS, 헤드 오브 파티 등 한인단체는 물론 다양한 타민족 시민단체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빅토리아 이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빅토리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며 이번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 한인회는 빅토리아 이씨 사건과 관련해 한인 사회의 결속과 후속 대책 요구 주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틀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의 단합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앞으로 뉴욕 일원 한인들이 사건 관련 대응에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결연한 의지가 이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차량을 훔쳐 도주하는 강도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차량을 훔쳐 브리지 위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추격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29세 남성 조셉 루소가 토요타 캠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잉글루드 클리프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남쪽에서 도주하는 루소의 차량과 쫓아가는 경찰의 추격전이 약 20분간 벌어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도주하는 루소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요금소로 돌진하면서 포트리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요금소에서 2대의 민간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난된 차량으로 달려들어 루소를 제압하면서 사건은 종료되었고 경찰국장은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새벽에는 브롱스 출신 43세 남성 우발도 곤잘레즈가 뉴욕시에서부터 차량을 훔쳐 뉴저지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그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토요타 시에나 회색 트럭을 훔쳐 달아나다가 포트 오서리티 경찰관 미구엘 코레아의 순찰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레아의 얼굴이 곤잘레즈가 휘두른 칼에 베었고 제압하던 다른 2명의 경관들도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조지 워싱턴 브릿지 위에서 체포해 연행해 갔습니다. 포트 오서리티 회장 프랭크 콘티는 성명을 통해 곤잘레즈를 용감하게 제압한 3명의 경관들을 크게 격려하며 심각한 치명상을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노인이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 씨가 숨을 거둔 지 17일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김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여성 경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달 25일 접수한 김 씨 살해 사건에 대해 흑인 여성 경비원 자넷 데니스 윌리엄스를 중범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뒤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과 교도소 구금 기록을 종합해보면 버헤드 범행 장소에서 15마일, 차량으로 30분가량 거리에 디케이터시에 거주하는 윌리엄스는 피해자가 살던 노인 아파트의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경찰 사건 접수일인 지난달 25일 전날 오후 3시 15분쯤 6분간 피해자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50차례에서 60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 집을 방문한 용의자, 그리고 옷에 짙은 혈흔이 묻은 점, 오른쪽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는 모습 등이 정황 증거로 포착됐습니다. 분실된 김 씨의 소지품은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갈색 지갑과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자 등입니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두 수선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팔순 기념으로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기금 $1,000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와이 하놀룰루 총영사관 내부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한인 남성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 공관 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지침을 시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직원 성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방송인 KITV4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25세 최 모 씨가 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누아누 지역에 위치한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성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최 씨에 대한 보석금은 1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 직원은 작은 구멍이 있는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최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탈의하는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법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에서 재외공관 성추문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과 중국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한국 정부 핵심 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당시 영사들이 이 중국 여성에게 한국 비자를 부정 발급해주고 한국 비자 신청 대리권도 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칠레 주재 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현지 방송을 통해 적발돼 파문이 일었고 2017년에도 에티오피아 대사가 2명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는 2023년 대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해외 공관 직원들의 이딴 성비위 사건을 막기 위해 각 공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온 성비위 사건 처리를 외교부 본부로 일원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공동준비위원들이 홍보를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길러미 기자입니다. 한인사회의 권리와 유권자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8주년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8년째 활동을 하고 이번에 10월 25일 갈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의 1세대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리타이어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대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는 새로운 세대들, 2세대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2세대 커뮤니티를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갈라에 많은 새로운 세대들이 이 시민참여센터를 통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보고 듣고 들어오기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번 갈라에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영입이라는 목적에 맞게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갈라는 오는 25일 오후 6시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갈라에서는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기조 연설을 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참여센터의 갈라 준비위원장 이선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28년간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해온 업적 같은 것도 그렇고 올해의 활동보고서 그리고 내후년부터 또 저희가 갈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갈라에서 모여서 저희 활동보고서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민참여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특히 앨렌박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 관심과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10월 25일 7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설립된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 시민참여교육 및 소기업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모두가 권리를 지키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미래는 그냥 오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미래가 그냥 흘러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케이스의 목적입니다. 우리 차세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아주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갈라 신청은 아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의회 역사상 첫 한국계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캠페인은 지난 주말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버겐 카운티 유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앤디 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캠페인은 이날 집회 후 1시부터 3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가가호호를 방문해 민주당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뉴저지 우편 투표를 통해 이미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우편 투표 현황은 이번 뉴저지 본선거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후보의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 중 하나로 불리우는 뉴욕에서 1700년 한국 불교 콘텐츠가 함축된 사찰 음식의 대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맨하탄 고담홀에서 VIP 초청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만찬에서는 현지 정관계, 문화, 종교, 예술 등 다방면의 VIP가 초청됐으며 사찰 음식 명장인 정관 스님이 준비한 사찰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사찰 음식은 수삼튀김, 표고버섯 조청조림, 방울토마토 장아찌, 차조밥, 능이버섯 묵국, 웅어 잣구이, 송화다식, 무화과 정과, 백양사 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의 사찰 음식은 기후위기 시대 채식을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대안적 음식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주 한인 1.5세 여성 작가가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리건주 출신의 김주혜 작가는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번역가인 캐릴 버티긴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주혜 작가의 데뷔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소설로 한국에서는 지난해 다산 북스를 통해 출간됐습니다. ABC 뉴스는 한 회사가 만든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소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 택시를 타고 뉴욕 맨하탄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데 49분 걸렸지만 에어택시를 타고 날아가면 불과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택시를 만든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조벤 베베르 CEO는 에어택시가 헬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며 에어택시는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시범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어택시가 일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려면 연방항공청의 강도 높은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승객은 우버택시를 호출하듯이 에어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퀸즈에 위치한 뉴욕시경에 학교 안전사무실을 급습해 전 학교 안전 책임자였던 케빈 테일러의 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는 전국 학교와 경찰서에 패닉 버튼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 세이퍼 워치와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아담스 시장의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시 계약 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의 일환입니다. 연방 요원들은 DOE에 세이프 워치와의 거래 관련 서류와 기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이프 워치는 뉴욕 시정부로부터 약 6만 8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